문재인, 안철수, 양자구도. 지금 아마 언론상에 오늘 하루를 지배했던 키워드가 아닐까 싶어요. 왜 그러느냐. 많은 언론들이 문재인, 안철수, 양자구도에 대한 그 온갖 기사를 쏟아냈거든요. 그 실제로 이제 말도 안 되는 디오피니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웹조사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안철수가 이기게 만들어버려요.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죠. 예. 그래서 안철수와 문재인이 양자구도로 싸움을 하면 이긴다. 이런 식의 여론조사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일단 이것에 대한 허구. 첫 번째, 일단 이렇게 하나씩 지어나가 보자고요. 이야기 결론을. 안철수와 홍준표와 유승민이 연대할 가능성은 없다. 사실상 0%.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안철수가 공식적으로 홍준표, 유승민과 연대한다고 하면 안철수 표는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표만큼 빠지는 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민주 진보 세력인데 문재인이 그나마 탐탁지 않은 사람들이 붙어있던 표들, 호남 표들은 대부분 다 빠진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안철수는 공개적으로 유승민, 홍준표하고 연대를 할 수가 없어요. 불가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자강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내가 더 강해져가지고 나에게 올 표, 반문재인 표를 자발적으로 흡수하겠다. 홍준표하고 유승민하고 연대 안 하는데 대신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찍어줄 표를 홍준표와 유승민하고 연대 없이 깔아뭉개고 내가 다 취하겠다, 이런 전략인 거예요. 그게 두 번째예요. 그런데 안철수의 한계가 드러나죠. 안철수의 적은 안철수입니다. 연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은 안철수의 국민의당 40석 정도밖에 안 남아요. 그걸로는 대통령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연대를 해야 돼. 근데 연대를 하면 표가 안 와. 그러니까 자기는 자강론에서 난 40석으로 정권 잡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또 표가 안 와.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안철수를 좋아한다고 해도 안철수를 찍으면은 국민의당이 40석밖에 안 되는데, 이현주 포함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40석 여당에서 역사상 어디 있었어. 결국은 손을 벌릴 거라는데 더불어민주당하고 벌려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엔 지지율이 더 높은 후보가 있네. 그러니까 안철수의 한계인 거예요. 그게 찍는 사람들이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의 적은 안철수가 돼버린 겁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처럼 제1야당의 거대 정당에서 유력한 후보로 있었다고 하면 저는 차기는 보장받을 수 있었다고 봐요. 태도의 문제에 있어서 반대파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문재인, 안철수, 이재명, 안희정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요. 그래서 반문이긴 하지만 다음 보장받을 수 있는데, 지금 안철수는 새누리당 지지표를 대거 흡수하지 않으면 문재인이 이길 수 없는 구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대한다고 말 못하고. 그런데 또 여기서 홍준표가 안철수님 우리 표 드십시오 하고 드립니까? 구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홍준표는 대통령 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친박들이 지지만 흡수해서 딱 그만큼만 그 정당에 친박당에서 친박들이 지금 찍소리 못하고 있거나 일부 출당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거의 대장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마 대선이 끝나고 나면 또 새누리당에서 엑소더스가 또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한 50석 이하로 줄어들면 그 당 자기가 먹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돈 많아요. 국고 보조금, 보전 못 받아도 그 거덜나지 않습니다. 신경 안 써도 돼. 홍준표 스타일 보셨어요? 왜 손석희랑 엉겼겠어요? 간단합니다. 손석희랑 엉긴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그 홍준표가 했던 말들이 지금까지 친박들이 했던 말들이에요. 박근혜 씨는 억울하게 당했다, 이 개념에 손석희가 가장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잖아요. 네. 그 손석희를 홍준표만의 언어로 혼내준 겁니다. 작심하고 들어온 거예요. 바보여서가 아니라 그렇게 노이즈 마케팅으로 친박들에게 나 봐, 니들이 하고 싶은 말 내가 해줬지? 라고 딱 친박들을 모으기만 좋은 조건. 그러나 대선 후보로서는 가능성이 더 줄어들어 버리는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것만으로 봤을 때 홍준표는 전혀 대선에 당선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 홍준표가 안철수에게 양보를 한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언론들이 쓰레기라서 그래요. 일어날 수 없는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 양자 대결을 붙이는 이유가 굉장히 불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있잖아요. 새누리당에서 나와가지고 만든 바른정당하고 기존에 있던 그 명칭을 바꾼데, 오늘 그 새누리당으로 창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누리당이라고 새로운 당이 이 친박 단체 위주로 만든 이 당을 불러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새누리당이 창당을 했다고? 네. 선관위에다가 등록하는 건지 봤는데 그게 네. 그때 박사모 그 친구들이 네. 만든 거고요. 네, 오늘 그 창당회를 장충 체육관에서 했고, 대선 후보는 변희재, 정미홍, 정관용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괜찮네요. 멤버 괜찮네. 네, 저도 이게 가짜 뉴스인 줄 알고 무시했다가 정말이더라고요. 안 되겠다. 우리도 출마하자. 정당 하나 만들어가지고. 새날당. 새가 날아든 당. 네, 유명정님 출마하십시오. 제가 푸른나무 대세론으로 밀어붙이겠습니다. 비선 실세. 에이, 아이고야.
그리고 유승민 같은 경우에 지금 홍준표하고의 어마어마한 감정을 쌓고 있어요. 근데 그런 장벽이 단일화 못할 건 없다고 보는데요.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철수가 정권을 잡으면 정권 교체입니까? 라고 물을 때 다수의 정치인들은 정권 교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첫 번째, 안철수 혼자로는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새누리당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 제가 좀 전에. 그럼 바른정당과 연대를 해요. 몇 명 입당하는 게 아니고 등치가 똑같은 정도의 정당이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정권교체입니까? 박근혜 내내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당만큼이나 당대 당업 통합을 한다고 하면 연대를 하든 뭘 하든 정권교체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요. 일단은. 그리고 이 방송 나가는 날 나가는 그 김용익 민주연구원장의 인터뷰에는 그런 얘기 나옵니다. 정권교체는 세력의 교체인데 안철수 주변에 누가 있나 봐라. 딱 두 부류가 있다. 지역감정 이용한 호남토 정치인들과 하나는 이명박 MB 측근들이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인드로 정권교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맞습니다. 안철수가 하는 건 정권교체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를 야권 후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현재 생각하는 야권 후보는 문재인과 심상정 정도 아니면은 저기 다른 민중연합당 같은 이제 원내만 보자고 하면 민주당과 정의당 그리고 그런 정도지 안철수 갖고 있는 둘러싸여 있는 어떤 세력들만 갖고는 정권 교체라고 좀 보기 어렵다. 좋은 정권 교체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안철수를 뭐랄까 굉장히 심각하지 않으면 저는 비판하지도 않을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또 연정 생각해야죠. 연정 생각해야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이현주 탈당하고 119석 됐다고 그러는데요. 그 119석하고 국민의당 한 40석 되면 한 159석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정의당 정도 해서 한 160석 좀 넘는 연립정부 정도 그런 느낌을 생각하기 때문에 안철수를 막 홍준표 까듯이 까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근데 언론들이 정말로 나쁘다는 것입니다. 언론들이. 일단 언론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대선 판도 내에서 뭔가 재밌는 거리를 만들어야 사람들이 많이 보건 많이 클릭하건 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면서 이슈를 만들어내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안철수하고 문재인의 양자 대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오자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기호 1번 누굽니까? 문재인, 기호 2번 홍준표. 홍준표, 네. 기호 3번. 안철수. 누가 더 많지 지금? 국민의정당하고 바른정당하고. 바른정당이 조금 적을 것 조금 더 같은데. 적을 거예요. 4번 유승민, 5번 심상정 이렇게 가겠죠. 네. 4월 5일날 나온 RN 서치 여론조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41, 안철수 31, 홍준표 13, 유승민 3, 심상정 4. 지금 이 상태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여론조사냐면은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끝나고 국민의당 경선도 끝나고 그 나름대로 각 당의 후보들이 정해진 상태에서 안희정 표가 상당히 많이 안철수에게 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여론조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꿈을 꾸죠. 이명박 같은 경우는 안철수를 움직여 홍준표를 움직여 31과 13을 더하면은 벌써 이게 44 나오잖아요. 유승민까지 합치면 47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보죠. 왜냐하면 박근혜가 구속이 문제가 아니라 정권 바뀌면 이명박이 어떤 식으로든 조사받습니다. 근데 그 안철수 지지율이 반 이상 빠질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딜레마인 거예요. 함부로 꺼내지도 못하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적극 투표층입니다. 적극 투표층은 문재인 49, 안철수 28이에요.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이건 왜 그럴까요? 안철수는 지상파 라디오와 팟캐스트 차이 같은 거예요. 문재인은 팟캐스트 지지층하고 성향이 비슷한 거예요. 팟캐스트 지지자가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소리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찾아듣는 내가 필요한 후보인 거고 안철수는 좋아하진 않아.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 문재인보다 좀 덜 싫어하는 후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투표를 하게 된다면 문재인은 안 찍고 안철수를 찍겠다 정도지 안철수 좋아 미치겠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게 인기가 있었으면 국민의당 경선이 이재명 후보만큼도 못한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선했으면 사실상은 숫자로만 따지면 4위밖에 안 될 정도 득표 가져간 게 국민의당 1등의 현실 아닙니까? 네. 적극 지지층에서는 거의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적극 투표층 전국 지지를 한번 볼까요? 이게 중요해요. 적극 투표층이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적극 투표층하고 어떤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인가라고 묻는 설문이 진짜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오자 대결에서의 누구누구 좋아하냐 찍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적극 투표층에서 서울에서 문재인 50, 안철수 29예요. 수도권에서. 차이 나죠? 대전 충청이 문재인 50, 안철수 10이에요. 광주 전라에서 문재인 55, 안철수 34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문재인 39, 안철수 22, 광원 제주에서 문재인 59, 안철수 26이에요. 이만큼 적극 투표층은 나는 문재인 꼭 찍을게 하는 사람, 안철수 꼭 찍을게 하는 사람들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건 대선 이번에 만한 거예요. 대선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여론이 금괴가 발견되지 않는 한 저는 뒤집힐 저는 그건 없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다음에 이제 6시 반에 나온 YTN 여론조사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38.2, 안철수 33.2, 홍준표 10.3, 심상정 3.5, 유승민 2.7, 김종인 1.2.
사자 구도로 가볼게요. 사자 구도가 되면은 문재인 38, 안철수 36.2, 홍준표 11.4, 심상정 4.0. 근데 그 사자 구도가 홍준표가 빠지고 유승민이 들어가요. 그러면 안철수 41, 문재인 39, 유승민 4.0, 심상정 3.1이 되고요. YTN 여론조사의 양자 구도는 안철수 47, 문재인 40.8입니다. 질문이 뭐였어요? 누구를 찍겠냐는 거죠. 근데 요거는 YTN 같은 보도하는 곳들이 이 언론사들이 장난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이건 충분히 장난치는 거 냄새가 너무 나는 게요. 전체적인 지지세를 보면 자 먼저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도를 보면 6자, 4자, 4자, 양자 이렇게 4개를 했지 않습니까? 비슷해요. 지지도가. 38.2, 38, 39, 40.8. 이게 2명, 4명, 4명, 6명이 붙었다는 거를 가정하고 지지율을 하는데 이렇게 나올 수가 있나요? 이게 어떤 걸 요구하는 거냐면요. 숫자는 보지 마세요. 숫자는 문항을 묻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여론조사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드디어 안철수가 문재인을 따라잡기 시작하거나 혹은 역전시킨대.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신호예요. 이런 그 YTN이라든지 조중도 같은 뉴들이 원하는 바가 뭐냐면은 문재인을 따라잡을 확실한 후보는 안철수니까 니들 알아서 홍준표나 유승민을 찍지 말고 안철수를 찍어하는 신호탄 같은 거예요. 그렇죠. 세불려주기 작전이죠. 그러니까 그 디오피니언 같은 데서 했던 여론조사가 인터넷 웹조사 같은 걸로 해서 안철수가 이긴다는 걸 보면 아니 지금까지 대세론으로 왔는데 안희정하고 이재명 빠지고 나니까 출렁하면서 안철수가 엄청 뜨네? 요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뭔가 문항을 무리해서라도 한번 집어넣고 한번 역전당했는데 여론조사는 흐름을 본다 그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를 신호탄으로 쏴주기 시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 내가 이번에는 투표를 포기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부끄럽고 창피한 구박근혜 지지층들에게 그래도 문재인이 대통령 안 되게 하는 방법은 안철수가 있어. 라고 지금 계속 인식시켜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요. 진짜 대통령 선거 하면은 이런 여론조사 장난질 치는 사람들이 나중에 진짜로 저는 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여론조사를 하면 안철수 20% 넘기기 힘듭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정상적으로 하면 정확하게 이 문항이 어떤 문항으로 조사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여론조사 조작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거 흡수하지 않으면 문재인이 이길 수 없는 구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대한다고 말 못하고. 그런데 또 여기서 홍준표가 안철수님 우리 표 드십시오 하고 드립니까? 구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홍준표는 대통령 되려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친박들의 지지만 흡수해서 딱 그만큼만 그 정당에 친박당에서 친박들이 지금 찍소리 못하고 있거나 일부 출당되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거의 대장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마 대선이 끝나고 나면 또 새누리당에서 엑소더스가 또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한 50석 이하로 줄어들면 그 당 자기가 먹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이 돈 많아요. 국고 보조금 보전 못 받아도 그 거덜나지 않습니다. 신경 안 써도 돼. 홍준표 스타일 보셨어요? 왜 손석희랑 엉겼겠어요? 간단합니다. 손석희랑 엉긴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그 홍준표가 했던 말들이 지금까지 친박들이 했던 말들이에요. 박근혜 씨는 억울하게 당했다 이 개념에 손석희가 가장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잖아요. 네. 그 손석희를 홍준표만의 언어로 혼내준 겁니다. 작심하고 들어온 거예요. 바보여서가 아니라 그렇게 노이즈 마케팅으로 친박들에게 나 봐. 니들이 하고 싶은 말 내가 해줬지? 라고 딱 친박들을 모으기만 좋은 조건. 그러나 대선 후보로서는 가능성이 더 줄어들어 버리는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것만으로 봤을 때 홍준표는 전혀 대선에 당선될 생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문재인 안철수 양자구도. 지금 아마 언론상에 오늘 하루를 지배했던 키워드가 아닐까 싶어요. 왜 그러느냐. 많은 언론들이 문재인 안철수 양자구도에 대한 그 온갖 기사를 쏟아냈거든요. 그 실제로 이제 말도 안 되는 디오피니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웹조사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안철수가 이기게 만들어버려요. 말도 안 되는 여론조사죠. 네. 그래서 안철수와 문재인이 양자구도로 싸움을 하면 이긴다. 이런 식의 여론조사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일단 이것에 대한 허구. 첫 번째, 일단 이렇게 하나씩 지어나가 보자고요. 이야기 결론을. 안철수와 홍준표와 유승민이 연대할 가능성은 없다. 사실상 0%.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안철수가 공식적으로 홍준표, 유승민과 연대한다고 하면 안철수 표는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는 표만큼 빠지는 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민주 진보 세력인데 문재인이 그나마 탐탁지 않은 사람들이 붙어있던 표들, 호남 표들은 대부분 다 빠진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안철수는 공개적으로 유승민, 홍준표하고 연대를 할 수가 없어요. 불가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자강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내가 더 강해져가지고 나에게 올 표, 반 문재인 표를 자발적으로 흡수하겠다. 홍준표하고 유승민하고 연대 안 하는데 대신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찍어줄 표를 홍준표와 유승민하고 연대 없이 깔아뭉개고 내가 다 취하겠다 이런 전략인 거예요. 그게 두 번째예요. 그런데 안철수의 한계가 드러나죠. 안철수의 적은 안철수입니다.
연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면 결국은 안철수의 국민의당 40석 정도밖에 안 남아요. 그걸로는 대통령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연대를 해야 돼. 근데 연대를 하면 표가 안 와. 그러니까 자기는 자강론에서 난 40석으로 정권 잡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또 표가 안 와. 계속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안철수를 좋아한다고 해도 안철수를 찍으면은 국민의당이 40석밖에 안 되는데 이현주 포함?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 뭐 어떻게 40석 여당에서 역사상 어디 있었어. 결국은 손을 벌릴 거라는데 더불어민주당하고 벌려야 되는데 더불어민주당엔 지지율이 더 높은 후보가 있네? 그러니까 안철수의 한계인 거예요 그게. 찍는 사람들이 방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의 적은 안철수가 돼버린 겁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처럼 제1야당의 거대 정당에서 유력한 후보로 있었다고 하면 저는 차기는 보장받을 수 있었다고 봐요. 태도의 문제에 있어서 반대파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문재인, 안철수, 이재명, 안희정 이렇게 나왔다고 쳐봐요. 그래서 반문이긴 하지만 다음 보장받을 수 있는데 지금 안철수는 새누리당 지지표를 보시면 되죠. 그런 홍준표가 안철수에게 양보를 한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언론들이 쓰레기라서 그래요. 일어날 수 없는 가능성을 가지고 계속 양자 대결을 붙이는 이유가 굉장히 불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있잖아요. 새누리당에서 나와가지고 만든 바른정당하고 기존에 있던 그 명칭을 바꾼데 오늘 그 새누리당으로 창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누리당이라고 새로운 당이 이 친박 단체 위주로 만든 이 당을 불러줘야 될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새누리당이 창당을 했다고? 네. 선관위에다가 등록하는 건지 봤는데 그게 네. 그때 박사모 그 친구들이 네. 만든 거고요. 네, 오늘 그 창당회를 장충 체육관에서 했고 대선 후보는 변희재, 정미홍, 정관용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괜찮네요. 아, 미치겠네. 멤버 괜찮네. 네, 저도 이게 가짜 뉴스인 줄 알고 무시했다가 정말이더라고요. 안 되겠다. 우리도 출마하자. 정당 하나 만들어가지고. 새날당. 새가 날아든 당. 네, 유명정님 출마하십시오. 제가 푸른나무 대세론으로 밀어붙이겠습니다. 비선 실세. 에이그. 아이고야. 그리고 유승민 같은 경우에 지금 홍준표하고의 어마어마한 감정을 쌓고 있어요. 근데 그런 장벽이 단일화 못할 건 없다고 보는데요.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안철수가 정권을 잡으면 정권 교체입니까? 라고 물을 때 다수의 정치인들은 정권 교체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첫 번째, 안철수 혼자로는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새누리당까지는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 제가 좀 전에. 그럼 바른정당과 연대를 해요. 몇 명 입당하는 게 아니고 등치가 똑같은 정도의 정당이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정권교체입니까? 박근혜 내내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당만큼이나 당대 당업 통합을 한다고 하면 연대를 하든 뭘 하든 정권교체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요. 일단은. 그리고 이 방송 나가는 날 나가는 그 김용익 민주연구원장의 인터뷰에는 그런 얘기 나옵니다. 정권교체는 세력의 교체인데 안철수 주변에 누가 있나 봐라. 딱 두 부류가 있다. 지역감정 이용한 호남토 정치인들과 하나는 이명박 MB 측근들이다.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인드로 정권교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맞습니다. 안철수가 하는 건 정권교체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안철수를 야권 후보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현재 생각하는 야권 후보는